로크 세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화폐를 통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른바 이제 화폐 경제에 대한 주장이 로크에서 나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자본주의 시작이죠. 이게 왜 대단하고 충격적이냐면, 로크가 살았던 즈음에 그 고리대금 업자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 여러분들 왜 셰익스피어가 썼던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소설 읽어보셨습니까?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읽어서 그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보면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못 갚으면 뭐 무슨 살을 몇 그램 이렇게 몇 킬로 떼어나겠다는 뭐 그런 계약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요즘 같았으면 뭐 그런 계약이 그 정당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이 파기됐겠지만, 어쨌든 그 소설에서 보면은 그 돈을 빌려주고 돈놀이하는, 그래서 돈을 버는 사람에 대한, 그게 주로 이제 유태인으로 묘사가 되는데, 그게 비난이죠. 그 셰익스피어가 그 소설 속에서 여러 가지 뭐 소설적인 희곡적인 함의를 담고 있지만, 재미로서 쓴 희곡적인 면도 있지만 그 안에 뭔가 사회적인 교훈도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 놓고 돈 버는 그 고리대금 업자 하는 화폐 경제에 대한, 이자놀이 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비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당대의 어떤 통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로크에서는 그 통념에 거스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 놓고 돈 먹게 해라 이거 아니에요. 화폐 경제 인정하자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때부터 이제 이 오늘날 21세기에 살아가는 한국 경제같이 부동산 투기하고 주식 투기하고 뭐 이런 게 시작된 거죠. 이게 뿌리죠. 지금은 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자, 뭐 육체 노동을 해서 땀 흘려서 돈을 벌자 이런 소리 하면 무슨 너 언제적 사람이냐 뭐 이렇게 돼버리는 아주 시대착오적인 시대가 돼버렸죠. 가치관이.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서 적금 붓고 그래서 집 사고 뭐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자, 이제 그건 완전히 옛말이 된 거 아닙니까? 요즘 대학생들 대학교 1학년 들어와서 주식 동아리에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돈 놓고 돈 벌까, 이런 걸 고민하는 게 너무 상식이 돼버린 시대가 됐어요. 큰일입니다. 우리가 이 대학 교수로서 뭐 어쩌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이 고리타분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뭐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가치관이라고 하는 건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건전한 사람이고, 그런 인간이 좋은 굿 시티즌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적어도 IMF 이후에 무슨 신자유주의가 들어오고 투기 자본이 들어오고 주식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지 않으면 집을 살 수 없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또 이 경제적인 생활이 유지가 안 되는 시대가 왔어요. 왜냐하면 인플레나 이런 올라가는 게, 이 월급 올라가는 거는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너도 나도 이제 주식이니 무슨 뭐 여러 가지 비트코인이 이런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엔 다 투기고, 국가적인 수준에서 하는 투기죠. 그게 그 돈 놓고 돈 먹기, 도박이나 제가 보기에는 심각하게 얘기하면 도박을 하라는 거예요. 온 나라가 다 지금 그렇지 않아요?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게 국가가 인정하는 도박이죠. 실제로 화투 치고 뭐 트럼프에서 카드 쳐서 월급 잃어버리는 거 몇백만 몇천만 원 수준이라면, 주식 사고 비트코인 사서 잃어버리는 건 뭐 몇십억 단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거는 불법이 아니고, 뭐 어디 몇몇 사람이 모여서 몇백만 원만 뭐 이렇게 노름해도 그거는 큰 불법에도 잡혀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웃기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죠. 근데 그걸 더군다나 조장해. 뭐 각 시도 단체장이 뭐 주최하는 무슨 대학생 증권 동아리 뭐 발표 대회 이런 거 해가지고 거기서 이기면 뭐 상품 주고 돈도 주고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증권 투자를 잘했느냐 이런 거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제가 잘못 얘기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러나 하여튼 제가 이 로크의 화폐 경제에 대한 찬사로부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자본주의를 살면서 여러 가지 가치관의 혼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굉장히 그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지난 300년을 지나오면서 이제 이 화폐 경제로 돈을 버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왔던 거죠. 바로 시작점이 여기입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그 중세의 소유권에는 뭐냐면 충분한계라는 게 있어요. 충분한계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좀 상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충분한계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하는 그 사과나무, 떡갈나무 예를 들면, 새벽에 올라가서 사다리를 놓고 사과나무에 열린 100개의 사과를 다 따와봤어. 내가 직접. 그리고 창고에 넣어서 100개를
자기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사과 먹어서 그냥 사과 똥을 사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다 먹었어요. 정말 다 처먹었어요. 충분 한계의 손상의 한계를 지키기 위해서. 왜냐면 갖다 버리면 뭐라 그러니까 다 먹었어요. 자, 그래도 중세 때는 문제가 생겨요. 마지막 문제가 뭐예요? 내가 100개의 사과를 따와서 그걸 다 먹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먹고 싶어도 못 먹었다. 그러면 그것도 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 약간 이제 종교적인 어떤 배려심이 있는 거죠. 남이 못 먹을 정도로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네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충분한 게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희년 아십니까? 희년 7년에 한 번인가 10년에 한 번인가 이렇게 뭘 놔주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무슨 여러분들 11조라는 게 왜 교회 가서 10분의 1을 바친다는 의미에서 자꾸 11조를 생각하는데 그 11조라는 게 꼭 돈 바치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들판에 무슨 곡식 같은 것도 10분의 1은 다 이렇게 수확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거 아니에요? 왜? 그 10분의 1을 지나가는 행인이 먹을 수도 있고 거지가 먹을 수도 있고 새나 무슨 동물이 와서 먹을 수 있게 그냥 그걸 10분의 9는 네 거지만 10분의 1은 그냥 내버려 둬라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성경적인 관점에서 충분의 한계라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인간간의 관계에서도 네가 너무 많이 먹어서 네가 너무 많이 가져서 다른 사람이 먹고 싶어도 사과를 못 먹게 되면 그건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난 사실은 이런 걸 좀 교육시켜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학교라는 게 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영특해질까를 가르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같이 살 수 있을까, 이 사회가 어떻게 하면 좀 통합과 연대가 될까를 가르치는 게 그게 대학 아닙니까? 그게 더군다나 같이 정치 철학을 하는 사람이 그런 거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가 정말 시대착오적이고 너 지금 무슨 21세기 투기자본 시대에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판단하십시오. 저는 그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자, 그런데 이제 로크가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여러 군데 있는데 이 5장에서 43페이지를 봅시다. 이 얘기가 뭐냐면 아메리카 인디안에 관련된 얘기예요. 아메리카 인디안들을 이제 영국의 청교도들이 가서 이제 신앙 때문에 갔죠.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있어. 근데 그 인디안들이 주로 이제 유목 생활하고 방목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영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제 울타리를 치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제 인디안들하고 싸움이 생겼죠. 니 나가라 그러니까 인디안들은 니들이 뭐야? 니들이 나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로크가 나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메리카 인디안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그 땅에서 예를 들면 1에이커의 땅에 한 가마니의 보리라고 합시다. 그럼 보리를 밀이라고 합시다. 밀 먹었는데 밀을 생산했는데 우리 영국 사람들이 가서 1에이커의 땅에 10가마니의 밀을 생산했다고 치자. 그러면 생산성이 더 높아진 거 아니냐. 그러면 속된 말로 여기 그런 말이 없습니다만 너 평소에 우리가 농사 짓기 전에 1에이커의 땅에 한 가마니의 밀을 생산했어? 오케이, 그럼 하나 줄게. 그리고 나머지 9가마니는 우리가 먹으면 그게 더 하느님이 좋아하실 거 아니냐. 더 많이 생산했으니까. 이 논리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43페이지 읽겠습니다. 위에서 6번째 줄. 자신의 노동에 의해 땅을 수취하는 사람은 인류의 공동자산의 가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대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덧붙이고자 한다. 인간의 삶을 부양하기 위해 공유주의에서 떼어내어 울타리를 쳐 경작한 1에이커의 땅에서 생산되는 식량은 똑같은 비옥도를 가졌지만 개간되지 않은 채 공유주로 방치된 1에이커의 땅에서 생산되는 양의 10배 이상이나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울타리로 막아서 10에이커의 땅으로부터 대단히 많은 삶의 편익을 얻는 사람은 자연에 방치된 100에이커의 땅으로부터 동일한 편익을 얻는 자보다 실로 90에이커의 땅을 인류에게 되돌려주는 셈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맨 밑에 보면 100에이커의 땅이 제공할 수 있는 것만큼의 많은 삶의 편익을 제공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더 많이 생산한 거 아닌가. 그거 좋은 거 아닌가 이거예요. 요게 정말 대단한 거. 이게 이제 소위 생산성주의.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 GNP가 얼마나 높으냐. 이게 경제의 척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더 많이 생산하는 자본주의를 찬성하게 되는 거죠. 이런 논리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거죠. 당대에 영국 사람들이 가서 아메리카 인디언들 몰아낸다고 지식인들 사이에서 비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로크가 막은 겁니다. 왜? 우리가 가서 더 많이 생산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 무지하고
생산의 어떤 기술도 없었는데 우리가 가서 뭐 깨우쳐주고 문명 기술도 가르쳐주고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게 해서 그들을 더 풍요하게 해주는데 왜 그게 식민 지배고 그게 왜 잘못된 거냐? 그러면서 이제 뭐 하느님이 그런 성경에서 어디 그런 말 하지 않았느냐? 땅 끝까지 가서 하느님의 어떤 명령을 전하라.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가서 아메리카 인디안들 이렇게 뭐 몰아냈다고 뭐 욕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존 로크의 이 생각을. 여하튼 이 노동의 한계, 손상의 한계, 충분의 한계, 이 중세 때의 소유권 개념을 새롭게 다 바꾸어내면서 이제 영국의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했고 영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태생적으로 자본주의는 타자를 억압하고 지배하는 논리가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거죠. 이게 소유권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